그날도 저녁 먹고 나서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꼭 씻으세요. 냄새가 너무 나요. 냄새가 나? 어디서? 아따, 내가 말 안 했는가? 나는 인간 자체가 향수라고. 그 사람이 자기 겨드랑이를 킁킁 맡아봐요. 근데 표정이 안 변해요. 정말 냄새를 못 맡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당신만 못 맡는 거예요. 나는 진짜 힘들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요. 뿌웅, 이리 와, 냄새 맡아봐. 매일 씻으면 피부 버린다니까. 방귀를 뀌고 냄새를 맡으라고요? 가끔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며칠에 한 번만이라도요.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알았어, 알았어. 내일 씻을라니까. 잔소리 그만여라.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안 씻어요. 핑계가 늘 똑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씻을라니까.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그 한마디가 40년 결혼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이정화, 올해 60. 남편 박인수는 61하고요. 그 사람 퇴직하기 전까진 그래도 사람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땐 매일 면도하고 와이셔츠 다려달라고 하고 양말 짝 안 맞으면 화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퇴직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좀 게을러진 건가 했어요. 퇴직하면 다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근데 이 사람은 수준이 달랐어요. 그날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거실 소파에 박인수가 누워 있더라고요. 티셔츠에 러닝 바지 차림. 똑같은 옷을 벌써 사흘째 입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씻고 밥 먹어요. 부웅. 대답 대신 방귀를 껴요. 나는 밥상을 차리러 부엌으로 갔는데 등 뒤에서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아, 그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땀 냄새에 묵은 때 냄새에 뭔가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섞인. 사람이 며칠을 안 씻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밥상을 거실 테이블에 차려놓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밥 먹어요. 박인수가 비실비실 일어나 앉더니 하품을 크게 해요. 아, 그때 그 입냄새라니. 나는 순간 숨을 참았어요. 입을 벌린 채로 하품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정말 계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양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오늘 좀 씻으세요. 벌써 나흘째예요. 아, 귀찮은디 뭘 또 씻냐. 사람도 안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손톱이, 참, 손톱이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손톱 밑에 검은 게 줄줄이 박혀 있고 손등에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고 그래도 씻어야죠. 냄새도 나고. 냄새? 무슨 냄새? 나는 말이여 인간 자체가 향수인데? 아, 정말. 본인은 모르나 봐요. 자기 냄새는 자기가 못 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맡는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 종일. 밥을 먹는 모습도. 아휴. 입을 벌리고 쩝쩝거리며 먹는데 입안에 음식물이 다 보여요. 그것도 모자라서 국물이 입가에 묻으면 손등으로 쓱 닦고 그 더러운 손으로요.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소파에 드러누워서 방귀를 뀌며 리모컨을 집어요. 아침 8시부터 뉴스를 틀어놓고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부웅. 그 뉴스 봤냐? 요새 세상 말세요, 말세. 매일 듣는 소리예요. 정치 뉴스만 나오면 소리 지르고 경제 뉴스 나오면 욕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TV만 보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순이라는 나이가 실감나는 얼굴. 주름지고 김이 끼고 힘없는 얼굴. 근데 이상한 게 남편은 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늙은 것 같죠? 아, 그러고 보니 남편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 않아서 기름으로 번들번들하더라고요. 뒷머리는 눌려서 납작하고 앞머리는 이마에 착 달라붙어 있고 그 모습으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리는데 빨래통에서 남편 러닝 셔츠가 나왔어요. 아, 그 냄새. 코를 찔러요, 진짜로. 땀 냄새가 배어서 빨아도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냄새. 겨드랑이 부분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이게 사람이 입던 옷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가관인 건 그 사람이 그 옷을 계속 입는다는 거예요. 빨아서 말리면 또 입고, 빨아서 말리면 또 입고. 여보, 옷 좀 갈아입어요. 새 옷도 있잖아요. 멀쩡한디 왜 갈아입냐? 빨면 되지. 아, 정말. 말이 안 통해요. 빨래를 넣는데 거실에서 박인수 목소리가 또 들려요. 야, 전기세 고지서 봤냐? 이번 달에 8만 원 나왔는데. 8만 원. 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갔어요. 여름이잖아요. 에어컨 켜니까 그렇죠. 에어컨을 왜 그렇게 많이 켜? 선풍기면 되지. 전기세가 장난이냐? 당신이 온종일 집에 계시니까 켜는 거잖아요. 뭐, 내가 집에 있는 게 잘못이냐? 내 집인디. 아, 시작됐다 싶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의 입버릇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내 집, 내 돈, 늘 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나는 또 부엌에 들어가서 점심을 차렸죠. 된장찌개에 고등어 구이, 시금치나물. 박인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 차렸냐? 고 소리만 질러요. 네, 차렸어요. 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또 그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씻지 않은 사람 특유의 냄새, 머리기름 냄새, 땀 냄새, 입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밥을 먹는데 또 쩝쩝거리며 먹고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입에 걸렸나 봐요. 손가락을 입안에 쑤셔 넣어서 가시를 빼내는데 그 손톱 밑에 까만 때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밥맛이 뚝 떨어져요. 여보, 손톱 좀 깎으세요. 그리고 손 좀 씻고 드세요. 아이고, 또 잔소리요. 나는 이렇게 먹어도 멀쩡한디 뭐가 문제냐? 꺽. 밥 먹다 말고 사람을 앞에 두고 트림을 해요. 순간 헛구역질이 올라오지만 그냥 참아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박인수가 양치를 하러 화장실로 갔어요. 아니, 양치를 한다고 한 건지 물만 입에 머금었다 뱉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칫솔질 소리는 안 들리고 물 뱉는 소리만 몇 번 들리고는 바로 나와요. 고작 10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입 주변이 그대로예요. 치약 거품 한 점 묻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물로 입만 헹군 거죠. 양치를 하긴 한 건가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칫솔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칫솔모가 마른 채로요. 아, 양치도 안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입냄새가 났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 하고 밥 먹고 나서도 안 하고 도대체 언제 양치를 하는 건지 아니 하긴 하나 싶었어요. 오후 2시쯤 박인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수야? 오, 이번 주 토요일? 그래, 간다 아이가. 골프장이 어디제? 골프. 그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전화를 끊고 나더니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골프 친다.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야, 친구들이 부르는디 안 갈 수가 있냐? 사람이 살면서 친구는 있어야지. 돈 또 얼마 들어가는데요? 한 25만 원? 밥값이랑 그림피랑 25만 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내가 시장에서 갈치를 사려고 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이 갈치 얼마예요? 한 마리에 7천 원이요. 그때 옆에 있던 박인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비싸. 다른 거 사라. 갈치가 뭐 그렇게 비싸냐? 7천 원이 비싸다던 사람이 골프에는 25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럼 나도 친구들 좀 만나면 안 돼요? 나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빠듯하긴 뭐가 빠듯해? 한 달에 100만 원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 100만 원.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주면서 전기세에 수도세에 가스비에 식비에 생활용품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친구들 만나서 하루에 25만 원씩 쓰고 다니고요. 100만 원으로 한 달 살림 꾸리기 힘들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야, 옛날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어. 너는 뭐하러 돈을 써? 집에서 밥만 하면 되는데. 전기세나 아껴라. 뿌웅. 이 사람은 내 앞에서 방귀를 뀌는 게 좋은가 봐요. 시궁창 냄새가 나지만 참아요. 또 전기세 타령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나는 또 부엌에 섰죠. 하루에 세 끼를 차려야 하니까요. 근데 요즘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밥을 차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먹는 게 힘들어요. 냄새도 냄새지만 그 모습이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녁상을 차리는데 냉장고를 여니까 반찬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을 봐야 하는데 돈 타령 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요. 여보, 반찬 떨어져 가는데 시장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디? 고기도 좀 사고, 나물도 좀 사고. 고기는 비싸. 반찬은 두 가지면 충분해. 김치에 된장찌개면 되지. 두 가지면 충분하대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고깃집 가면 삼겹살에 갈비에 다 시켜놓고 집에서는 반찬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또 박인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요새 물가가 왜 이리 올랐냐? 정부가 뭐 하는 거요? 정말 웃겨요. 물가 걱정은 무슨. 나한테는 시장 가서 채소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요. 그날도 저녁 먹고 나서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꼭 씻으세요. 냄새가 너무 나요. 냄새가 나? 어디서? 아따, 내가 말 안 했는가? 나는 인간 자체가 향수라고. 그 사람이 자기 겨드랑이를 킁킁 맡아봐요. 근데 표정이 안 변해요. 정말 냄새를 못 맡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당신만 못 맡는 거예요. 나는 진짜 힘들어요. 아이고, 또 시작이요. 뿌웅 이리 와 냄새 맡아봐. 매일 씻으면 피부 버린다니까. 방귀를 뀌고 냄새를 맡으라고요? 가끔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며칠에 한 번만이라도요.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알았어, 알았어. 내일 씻을라니까. 잔소리 그만여라.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안 씻어요. 핑계가 늘 똑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씻을라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티셔츠, 같은 러닝 바지를 입고 소파에 누워 있고 나는 여전히 하루 세끼 밥을 차리고 있었죠. 그러던 토요일 박인수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기 시작했어요. 샤워하고 면도하고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골프 가는 날이거든요. 옷도 깨끗한 걸로 꺼내 입고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거실에 향수 냄새가 확 퍼졌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씻어서 집안에 진동하던 그 냄새를 향수 한 번 뿌려서 다 가리는 거예요. 다녀올게. 네. 문이 닫혔어요. 나는 창문으로 남편이 나가는 걸 봤어요. 골프채 가방을 들고 신나게 걸어가는 모습. 일주일 동안 소파에 처박혀서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더라고요. 나는 그날 집안을 정리했어요. 박인수가 누워있던 소파 쿠션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사람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쿠션 커버를 벗겨서 빨래통에 넣고 소파에 섬유 탈취제를 뿌렸어요.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변기 둘레에 노란 얼룩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소변을 볼 때 변기 밖으로 튀긴 거예요. 휴지로 닦아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요. 세면대에는 수염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 거울에는 물때가 얼룩덜룩하고 청소를 다 하고 나니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남편이 없으니 리모컨이 내 손에 있더라고요. 뉴스가 아닌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켰어요. 얼마 만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7시쯤 박인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갈라고. 너 먼저 먹고 있어라.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쩝쩝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반찬 2가지면 충분하다는 잔소리도 안 듣고 밤 11시쯤 박인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아, 오늘 친구들이랑 고기 먹었지. 내가 한턱 쐈어. 얼마 쓰셨어요? 골프비랑 밥값이랑 해서 한 25만 원? 25만 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한테 한 달 생활비로 주는 게 100만 원인데 그 사람은 하루 만에 그 4분의 1을 쓰고 온 거예요. 친구들한테요. 25만 원이요? 왜?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 정도는 써야지. 내가 계산 안 하면 체면이 안 서지. 체면. 또 체면이에요. 여보, 나한테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주시면서 하루에 25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냐? 내가 번 돈.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당신 혼자 번 돈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야, 그게 무슨 소리여. 집안일이 무슨 돈이 되냐?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지.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예요? 너는 집사람이지. 집사람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술 냄새에 입냄새가 섞여서 진동을 해요.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시집와서 아이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은 퇴직했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왜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고 왜 나는 여전히 저 사람 빨래를 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박인수가 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 친구들 만날 때 입었던 깨끗한 옷은 벗어서 의자에 걸쳐놨고 또다시 그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씻지도 않았고요. 여보,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요? 산책? 귀찮아. 나는 여기 있으려고. 그럼 목욕탕이라도 같이 가요. 시원하게 씻고 오면. 아이고, 또 시작이요. 나는 괜찮다니까.
나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인가. 더러운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고 여태껏 참고 산 건가. 그날 오후 박인수가 또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수요일? 좋지. 그리고는 또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얼마 들어가요? 한 10만 원?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 10만 원, 또 10만 원. 나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그제께 내가 시장에서 생선을 하나 사려고 하니까 그거 비싸. 다른 거 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7천 원짜리 생선이 비싸다고 했던 사람이 친구들한테는 10만 원, 25만 원씩 쓰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간 후 나는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퇴직금 통장이었어요. 2억 1,500만 원. 숨이 턱 막혔어요. 2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에요. 나는 그 돈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카드 영수증도 한 무더기 나왔어요. 술집, 고깃집, 커피숍, 골프장. 다 친구들이랑 간 곳들이에요. 계산해보니 이번 달에만 벌써 80만 원은 쓴 거예요. 친구들한테요. 그런데 나한테는요? 나한테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줘요. 그것도 아껴 써라. 100만 원이면 충분하제라고 하면서요. 통장에는 2억이 넘게 있으면서요. 나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박인수에게 물었어요. 당신 퇴직금 얼마 받았어요? 뭔 소리요? 갑자기 왜? 통장 봤어요. 2억 넘게 있더라고요. 박인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거는 내 돈이제. 내 돈. 또 내 돈이에요. 내 돈이요? 당신 혼자 번 돈이에요? 그라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 아이가? 그럼 나는요? 내가 4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애들 키우고 시댁 명절 챙기고 그건 돈이 아니에요? 야, 그게 무슨 돈이 되냐고. 너는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냐. 편하게 살았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편하게 살았다고요? 그라제.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도 사주고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너는 집에서 밥만 하면 됐잖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이 사람 눈에는 내가 40년 동안 한 게 밥만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서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박인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여보, 밥은? 나는 부엌에 서서 대답했어요. 오늘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드세요. 뭔 소리요? 박인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씻지 않은 몸에서 냄새가 확 풍겼어요. 밥을 왜 안 차려? 배고픈디. 당신이 차려 드세요.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미쳤냐? 미쳤을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박인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나한테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주면서 하루에 25만 원씩 쓰고 다니잖아요. 통장에는 2억이 넘게 있으면서 나한테는 생선 7천 원도 아까워하잖아요.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나한테는 전기세 아껴라, 반찬 2가지면 충분하다,
잔소리만 하잖아요. 그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잘못된 게 없어요? 정말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이제부터 당신 일은 당신이 하세요. 밥도 당신이 차려 드시고, 빨래도 당신이 하시고. 야, 이 여자가 진짜,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요? 대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정말로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박인수는 처음엔 화를 냈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문을 쾅쾅 닫고, 근데 나는 꿈쩍도 안 했어요. 3일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가 먹고 식당에서 사 먹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박인수가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냐.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혼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박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비웃는 거예요. 뭐, 이혼? 이혼이라고? 네. 아따 정말 환장하겠구만. 미쳤냐? 진짜로 미쳤어? 그 사람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씻지 않은 몸에서 냄새가 확 풍겼는데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평생 놀고 먹었잖냐. 이혼이 뭔 소리여. 그 사람 목소리는 컸고 냄새는 더 컸어요. 입을 벌리고 소리 지르니까 그 입 냄새가. 아휴 정말. 며칠째 양치를 안 해서 혀에 하얀 설태가 잔뜩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놀고 먹었다고요? 내가 40년 동안 뭘 했는데요? 뭘 했어?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요?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지. 그럼 당신은 집에서 뭘 하는데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잖아요. 야, 내가 퇴직했으니까 쉬는 거지. 40년을 일했으면 쉴 자격이 있지. 쉴 자격. 그럼 나는요? 나는 쉴 자격이 없나요? 그럼 나도 쉬고 싶어요. 40년을 당신 밥 해주고 뒷바라지 했으면 나도 쉴 자격 있잖아요. 야, 그게 무슨 똑같냐고. 나는 돈을 벌어왔고 너는 그 돈 쓰면서 산 거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박인수가 다가왔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피했어요. 야, 이혼은 무슨. 누가 너 같은 늙은 여자를 받아주겠냐? 그 말이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늙은 여자. 나는 늙은 여자예요. 예순이에요. 주름지고 김이 끼고 허리도 굽고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받아주든 말든 나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야, 이 여자가 진짜. 박인수가 소리를 지르다가 거실로 가더니 방문을 쾅 닫았어요. 나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늙은 여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박인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남편 방에서 냄새가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냄새가 정말 고약했어요. 사람 냄새에 땀 냄새에 뭔가 썩은 듯한 냄새까지 섞여서요. 저 안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씻기라도 해요. 냄새가. 시끄러. 나가.
방 안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박인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머리는 기름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고 얼굴은 기름때로 번들거리고 티셔츠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3일 동안 씻지 않으니까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배고프다. 그 사람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을 꺼내서 그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도 안 쓰고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으로요. 나는 참아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인수는 여전히 씻지 않고 나는 여전히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거나 가끔 방에서 나와서 냉장고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갈 일이 생겼어요. 공과금 낭고하려고 통장을 들고 나갔는데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이정화 고객님, 혹시 다른 통장도 정리하실 거예요? 다른 통장이요? 네, 고객님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더 있으신데요. 나는 놀랐어요. 4명의 통장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무슨 통장인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남편분 명의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생활비 통장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아, 생활비 통장이구나. 그럼 그렇지. 박인수가 만든 거겠지. 혹시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프린트해 줬어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박인수가 넣어준 생활비예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매달 15일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20일마다 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자동이체로요. 50만 원? 내가 자동이체 설정한 게 있나? 나는 급히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이체 계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은경. 한은경? 나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한은경.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저기요, 이 한은경이라는 분은. 아, 고객님께서 매달 50만 원씩 이체하고 계시네요. 작년 11월부터요. 작년 11월. 박인수가 퇴직한 게 작년 10월이에요. 퇴직하고 한 달 뒤부터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잡은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설정한 게 아닌데요. 아, 그럼 남편분께서 설정하신 것 같네요. 고객님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고객님 도장이 필요한데 혹시 위임장 작성하셨나요? 위임장. 그래, 작년 겨울에 박인수가 뭔가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었어요. 생활비 통장 만든다고, 자동이체 설정한다고. 나는 그게 공과금 자동이체인 줄 알았어요. 이 자동이체 내역 좀 끊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시면. 나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한은경.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인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냄새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한은경이 누구지? 왜 그 사람한테 매달 50만 원을 보내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박인수가 코를 골며 자는데 나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50만 원. 매달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나한테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주면서 누군가에게는 50만 원을 따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박인수의 가방을 뒤졌어요.
미안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가방 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식당 영수증이었어요. 갈비 마이너스 2인분 마이너스 6만 2천 원, 카페 마이너스 아메리카노 2잔 마이너스 9천 원. 2인분 2잔. 나는 영수증 날짜를 봤어요. 지난주 화요일. 그날 박인수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이에요. 휴대폰을 봐야 해. 나는 박인수가 자고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휴대폰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비밀번호는, 아, 맞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문자함을 열었어요. 가장 최근 문자가 보였어요. 인수 씨, 내일 점심 같이 하죠? 마이너스 은경. 은경. 한은경이에요. 나는 더 위로 올려봤어요. 문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인수 씨,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인수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 잘 됐어요. 감사해요. 인수 씨, 이번 주는 어떠세요?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박인수가 나왔어요. 뭐 하는 거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박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한은경이 누구예요? 왜 그 사람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요? 왜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문자 주고 받아요? 아, 그거. 그냥 친구요. 친구. 또 친구예요. 친구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요? 여자친구랑 둘이서 밥 먹어요? 그게. 박인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생각해내려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인디 사정이 어려워서 좀 도와주는 거지. 도와준다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나한테는 7천 원짜리 생선도 아까워하면서 그 사람은 도와줘요? 나한테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주면서 그 사람한테는 따로 50만 원을 보내요? 그게 그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그럼 나는요? 나는 안 힘들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명절 챙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안 힘들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야, 목소리 좀 낮춰라. 너는 내 아내제. 아내는 당연히 뭐요?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해요? 당연히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요? 박인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혼할 거예요. 진짜로요.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 지훈이 서 있었어요. 엄마, 지훈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연락받았어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한다면서요? 아, 박인수가 아들한테 전화했구나. 지훈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박인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옷은 구겨져 있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너희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대요. 지훈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나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박인수가 얼마나 더럽게 생활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리고 한은경이라는 여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것까지요. 지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아, 그게 아니라. 대답하세요. 한은경이라는 여자한테
돈 보내는 게 맞아요? 박인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힘들어서.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응? 근데 엄마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좀 쉬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아, 그게 무슨.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버셨으니까 그 돈으로 아버지가 친구들 만나고 그러시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훈아, 물론 다른 여자한테 돈 보내는 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사과하셔야죠. 근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아들마저, 내 아들마저 남편 편을 드는 거예요. 나가줄래? 엄마, 나가달라고. 지금 당장. 지훈이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40년을 살아온 남편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절대로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고객님.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내일. 내일 갈 수 있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결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안전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이정화님 맞으시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퇴직 후 변한 남편 한은경이라는 여자에게 보내는 돈,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재산 분할부터 말씀드릴게요. 40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의 50%는 이정아님 몫이에요. 50%요? 네. 퇴직금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절반인 1억 750만 원은 이정아 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1억 75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이 숫자로 계산되는구나. 그리고 집은요? 집도 결혼 생활 중에 구입하신 거면 반반입니다.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 그럼. 하지만 이정아님,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분이 한은경이라는 분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증거요? 네.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두 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증거를 모아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으자. 제대로. 그날 오후부터 나는 박인수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집에서는 더럽게 지냈어요. 머리는 감지 않아서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옷은 며칠째 똑같은 걸 입고 양치도 제대로 안 해서 입냄새가 진동했어요. 근데 이틀째 되던 날 박인수가 갑자기 씻기 시작했어요. 또 나가는구나. 나는 몰래 지켜봤어요. 박인수가 샤워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난다. 친구, 또 친구라고 하네요. 몇 시에 돌아오세요? 저녁 때 박인수가 나갔어요. 나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갔어요. 다행히 박인수는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나는 택시를 잡았어요. 저기요, 저 흰색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제 남편이에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박인수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갔어요. 그리고 한 카페 앞에 섰어요. 나는 택시에서 내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박인수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한은경인가 봐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 화장도 은은하게 했고 걸음걸이도 우아했어요. 나는 왠지 초라해졌어요. 나는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왔거든요. 한은경이 카페로 들어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박인수와 한은경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박인수의 얼굴이 집에서 보는 얼굴과 달랐어요. 밝고 생기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 한은경이 뭔가 말을 하자 박인수가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한은경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 몇 장을 연속으로 찍었어요. 두 사람은 1시간쯤 카페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는 급히 숨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박인수의 차 앞에서 멈췄어요. 은경 씨,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차 있으니까 태워다 주는 게 당연하지. 두 사람이 차에 탔어요. 나는 또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또 따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인수의 차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차가 멈췄어요. 나는 택시에서 내려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박인수와 한은경이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은경 씨, 다음에 또 봬요. 네, 인수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리고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포옹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셔터를 눌렀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포옹은 길었어요. 10초는 좋게 됐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울었어요. 박인수가 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인수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아파트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저렇게 다른 여자를 안고 있다니. 밤 10시쯤 박인수가 돌아왔어요. 상기된 얼굴로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서 나한테 보여주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녀왔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나는 그 여자 동네 슈퍼에 갔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대요. 아주머니, 혹시 한은경이라는 분 아세요? 한은경? 아, 그 아파트 사는 분? 네, 맞을 거예요. 알지.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지. 교통사고로.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어. 5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착하제. 조용하고 가끔 슈퍼에 오는디 항상 인사 잘하고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워 보이던디. 그분이 혹시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른 데서 이사 왔지. 한 6년 전쯤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근데 한은경 씨가 고등학교는 이 동네 학교 나왔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왔나 봐. 고등학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느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왜? 고등학교? 그건 박인수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인수는 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칠째 안 씻어서 머리가 기름으로 떡이 되어 있고 티셔츠에는 음식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박인수의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증거가. 그리고 찾았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들이었어요. 박인수의 젊은 시절 사진, 교복 입은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박인수가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두 사람.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인수야,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마이너스 은경. 은경. 한은경이에요. 40년 전 사진이에요. 나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박인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진을 던졌어요. 사진이 박인수 배 위에 떨어졌어요. 박인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한은경 씨죠? 당신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바보예요? 같은 학교 나왔고 당신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만나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이게 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당신이 도와준다던 그 친구요. 박인수가 휴대폰을 봤어요.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아파트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이건 오해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뭐요? 첫사랑이었죠?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박인수가 말을 못했어요. 은경이가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 혼자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요. 도와준다고 손을 잡아요? 도와준다고 포옹을 해요? 그게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표정 지어본 적 없죠? 카페에서 저 여자 보면서 웃던 그 얼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0년을 속이고 산 게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속인 게 아니요. 나는 은경이를 40년 전에 잊었어. 그럼 왜 다시 만나요? 왜 돈을 보내요? 왜 손을 잡고 포옹을 해요? 박인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6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 동창회에서 은경이가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나는 그냥 반가워서 인사했지. 그게 다였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뒤로도 가끔 동창회에서 마주쳤어. 근데 5년 전에 은경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조문을 갔지. 그리고요? 그리고 은경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혼자 남아서 외로워하고, 그래서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도와주게 됐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40년 전에 박인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사랑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반대했지. 은경이 집이 가난했거든. 그래서 헤어졌어. 그럼 나는 뭐였어요? 뭐, 그럼 나는 뭐였냐고요? 당신이 첫사랑을 못 잊어서 대신 결혼한 게 나예요? 4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애 낳아주고, 키워주고, 시댁 명절 챙기고, 그렇게 산 게 전부 대체품이었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어요. 당신은 40년 동안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늘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산 거죠? 아니요. 나는 너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7천 원짜리 생선도 아까워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매달 50만 원씩 보냈잖아요. 나한테는 반찬 2가지면 충분하다면서 그 여자한테는 고급 식당에서 밥 사주잖아요. 박인수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누굴 사랑했는지, 누굴 위해 살았는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40년이에요. 40년을. 나는 대체품이었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 남자가 부모님 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 나였어요. 며칠 동안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박인수는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부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이게 나구나. 60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을 남편한테 바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뭘 하고 산 거죠? 그때 뭔가 깨달았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이정화예요. 아, 이정화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증거 모았어요. 사진도 있고 송금 내역도 있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게요. 내일.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정화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해. 이제는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만 있었어요. 40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어요. 내일 미용실 가야겠어. 그리고 옷도 사야겠어. 60년 인생에서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나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에는 박인수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냄새나고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40년 결혼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 푸석푸석한 피부, 빛 바랜 옷.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박인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방문 틈으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간 곳은 미용실이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미용실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너무 비싸 보여서요. 어서 오세요. 젊은 미용사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손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부 다 바꾸고 싶어요. 네.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펌하고, 전부요. 미용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아, 네.
좋아요. 어떤 스타일로 하실래요? 젊어 보이게요. 나이가 예순인데 최대한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미용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곧 저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미용사가 가위를 들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싹둑. 긴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40년이 떨어지는구나. 머리를 자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엔 염색이었어요. 새치를 가리고 갈색으로 염색했어요. 고데기로 볼륨도 살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3시간이 지났어요. 미용사가 거울을 내 쪽으로 돌렸어요. 완성이에요. 어떠세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 은은한 갈색 머리, 볼륨이 살아있는 스타일. 얼굴이 훨씬 젊어 보였어요. 예뻐요. 그죠? 손님 얼굴이 원래 예쁘신데 그동안 너무 안 꾸미신 거예요. 계산대로 갔어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한은경에게 보내던 돈의 절반이네요. 나는 카드를 꺼냈어요. 생활비 통장 카드예요. 여기요. 네, 잠시만요. 카드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영수증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30만 원. 나를 위해 쓴 첫 돈. 미용실을 나와서 백화점으로 갔어요. 옷을 사야 해요. 40년 동안 나를 위해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옷 좀 보려고요. 어떤 게 저한테 어울릴까요? 직원이 나를 훑어봤어요. 손님, 머리 정말 예쁘게 하셨네요. 이 재킷 어떠세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직원이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줬어요. 가격표를 봤어요. 15만 원.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재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어요. 재킷이 잘 어울렸어요. 새로 한 머리와 딱 맞았어요. 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감탄했어요. 이 블라우스도 같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블라우스는 8만 원이었어요. 바지도 골랐어요. 7만 원. 재킷, 블라우스, 바지. 총 30만 원이었어요. 다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손에 든 쇼핑백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산을 해봤어요. 미용실 30만 원, 옷 30만 원, 총 60만 원. 한은경에게 보내던 돈보다 10만 원 더 많네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돈 쓸 거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박인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요? 나예요. 뭐? 박인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너, 뭐 한 거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옷도 샀고요. 미용실? 그게 얼마인디? 30만 원요. 30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박인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는 침착했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나왔죠. 당신이 한은경 씨한테 매달 50만 원 보내잖아요. 나도 나한테 돈 쓸 권리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여. 그 돈은 생활비 돈이지. 맞아요. 내 생활비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박인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옷도 30만 원 샀어요. 총 60만 원 썼네요. 한은경 씨한테 보내는 돈보다 10만 원 더 많이 썼어요. 야, 이 여자가. 화내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새로운 내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제 찍은 증거 사진들과 은행 송금 내역을 모두 가져갔어요. 증거 잘 모으셨네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해요. 네. 변호사가 종이를 꺼냈어요. 일단 집부터 볼까요? 집은 시가가 얼마쯤 되나요? 8억 원 정도요. 작년에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적었어요. 퇴직금은 2억 1,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다른 예금이나 적금은요? 예금 통장에 5천만 원, 적금이 3천만 원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는요? 주식이 3천만 원어치 있어요. 남편이 투자했던 거예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 8억, 퇴직금 2억 1,500만 원, 예금 5천, 적금 3천, 주식 3천. 총 재산이 11억 2,500만 원이네요. 11억 2,500만 원. 숫자로 들으니까 실감이 났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 이만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정아님은 이 중 50%를 받으실 수 있어요. 5억 6,250만 원이요. 5억 6,250만 원.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하면요?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하니까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총 6억 1,2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억 1,25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봤어요. 6억 1,250만 원. 그럼 남편한테는 얼마가 남아요? 5억 1,250만 원이요. 박인수한테 5억이 남는다고요. 그래도 충분히 많네요.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하면 일주일 후에 조정 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억이에요. 6억 1,250만 원. 그 돈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나를 보고 멈췄어요. 엄마, 응, 나야. 엄마, 완전 달라지셨어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머리 하셨어요? 옷도 새로 사셨고? 응. 이제 나도 나를 위해 돈 쓰기로 했어.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저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훈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아파트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40년 전 고등학교 사진. 이게 뭐예요? 아버지 첫사랑이야. 한은경이라는 여자.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인데 6년 전에 다시 만났대. 지훈이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나는 은행 송금 내역을 보여줬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1년이면 600만 원이야.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1,000만 원 넘게 보냈어. 엄마한테는 생활비 100만 원 주면서요? 응. 지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럴 줄은. 괜찮아. 너도 몰랐으니까. 이혼하시는 거 찬성해요. 엄마가 옳았어요. 지훈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내 편이라고 해줬어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아직 젊으세요. 예순이면 한참 젊어요. 지훈이 가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박인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칠째 나오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는 매일 밖으로 나갔어요. 미용실, 카페, 마트,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정아 씨, 완전 달라지셨네요. 머리 정말 예쁘게 하셨어요. 옷도 새로 사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사람들이 칭찬해 줬어요.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들이었어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정아 씨 남편이 바람 피운대. 옛날 여자친구 만난대. 이혼한대. 나는 소문을 막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요. 박인수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체면 때문에요. 동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더러워졌어요. 일주일 내내 안 씻으니까 방에서 냄새가 진동했어요. 머리는 기름으로 흥건하고 옷은 땀으로 얼룩져 있고 거실로 나와서 냉장고 뒤적이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어요. 10일째 되던 날 나는 지역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고 싶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면서 책을 고르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책 찾으세요? 돌아보니 남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정갈한 옷차림에 미소가 따뜻했어요. 아, 네. 뭘 읽을까 고민 중이에요. 소설 좋아하세요? 아니면 에세이? 소설요. 오랜만에 읽어보려고요. 그럼 이거 어때요? 그분이 책 한 권을 꺼내줬어요. 요즘 인기 있는 책이에요. 읽기 편하고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윤도현이라고 해요. 이 도서관 자주 와요. 아, 저는 이정화예요. 윤도현 씨가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어요. 혹시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지역 문학 동호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문학 동호회요? 네. 한 달에 2번 모여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분위기 좋아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40년 동안 나만의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 2층 회의실에서 모여요. 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도현 씨가 명함을 꺼내줬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40년 만에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명함을 계속 봤어요. 윤도현, 문학 동호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만의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인수는 여전히 방에 있었어요. 문틈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경아,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나는 문 앞에 서서 들었어요. 마누라가 이혼하겠다고 해.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나 어떡하면 좋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응,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나 진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토요일? 토요일에 한은경 만나러 가는구나.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 남편한테 전달하려고요. 변호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윤도현 씨가 준 명함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문학 동호회. 박인수는 한은경을 만나러 가고 나는 문학 동호회에 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나도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그 안에 재산 분할 내역이 다 적혀 있었어요. 총 재산 11억 2,500만 원 이정화목 5억 6,250만 원. 재산 분할 50% 위자료 5천만 원 총액 6억 1,250만 원. 박인수 자녀 재산 5억 1,250만 원. 나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토요일 아침 박인수가 씻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한은경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샤워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 입고 향수 뿌리고 거실로 나온 박인수를 보고 나는 서류를 꺼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난다. 한은경 씨 만나러 가시죠? 박인수가 얼굴이 굳었어요. 가지 마세요. 뭐? 아니,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그 전에 이거 먼저 하세요.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요? 이혼 서류요. 여기 서명하고 가세요. 박인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진짜로 이혼할 거요? 네. 진짜로요. 미쳤냐?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요. 40년이나 속고 살았으니까. 박인수가 서류를 더 넘겼어요. 재산분할 페이지를 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6억? 6억 1,250만 원을 달라고? 네. 제 몫이에요. 재산의 반이고 위자료도 포함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번 돈인디. 법적으로 제 거예요. 변호사가 그랬어요. 40년 결혼 생활, 재산의 50%는 제 몫이래요. 야, 이 여자가 서명 안 하시면 재판 가요. 재판 가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서명하세요. 박인수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절대 안 해. 절대로. 그럼 재판에서 봐요. 박인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한은경 만나러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새로 산 옷이요. 거울을 봤어요.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나도 나가야지. 손에는 윤도현 씨가 준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문학 동호회. 오후 2시. 40년 만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가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는 미소 지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시작이야.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2층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어서 오세요. 윤도현 씨가 일어나서 나를 맞아줬어요. 여러분, 새로운 회원이세요. 이정아 씨예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따뜻한 미소들이었어요. 자,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나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볼까요? 이정아 씨부터요. 모든 시선이 나한테 집중됐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정아예요. 올해 60이고요.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목이 메었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한 여자분이 내 손을 잡아줬어요. 여기서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제 이정아 씨도 그러시면 돼요. 그날 오후 나는 이 시간 동안 책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모임이 끝나고 윤도현 씨가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윤도현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힘든 시간 보내시는 것 같네요. 네. 이혼 진행 중이에요. 그러셨구나.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윤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예순에 이혼하면 어떻게 사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설레요. 잘하신 거예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이정아 씨.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한은경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은경 씨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한은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정아 씨? 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은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단정하고 조용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왜 오셨어요? 당신이 궁금해서요. 왜 제 남편을 흔드셨는지. 한은경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해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요. 한은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때부터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6년 전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인수 씨가 40년 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아니, 제 기억 속에는 그랬어요. 한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있는데 첫사랑을 다시 만나니까 위로가 됐어요. 추억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만난 거예요? 네. 근데 한은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인수 씨는 제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럽고 찌질하고 돈 내기만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6억을 달래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냐고. 한은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추억 속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늙고 찌질한 아저씨일 뿐이구나. 그래서요? 연락 끊었어요. 만나지 말자고. 저는 추억을 사랑했던 거지 지금의 인수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한은경을 봤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네요. 미안해요, 이정아 씨. 진심으로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도 외로웠을 테니까요. 한은경이 울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구나.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어요. 증거 사진, 송금 내역, 한은경의 증언까지 완벽해요. 이기실 거예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갔을 때 박인수가 보였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씻지 않아서인지 머리는 기름으로 떡이 되어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법정에 입고 온 양복조차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이정아 대 박인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 이정아는 40년간의 결혼 생활 중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게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박인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의 옛 친구를 도와준 것일 뿐입니다. 그럼 왜 배우자 몰래 송금했습니까? 왜 포옹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박인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고 측 증인으로 한은경을 신청합니다. 한은경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고등학교 때 연인이었습니다. 6년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피고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까? 네. 매달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까? 한은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신체적 관계는 없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한다. 총 재산 11억 2,500만 원 중 원고에게 5억 6,25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총 6억 1,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혼을 인정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끝났어요. 40년이 끝났어요. 박인수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한 달 후 통장에 6억 1,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이게 40년의 값이구나. 나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4억 원짜리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내 명의로요.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예금에 넣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아들 지훈이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집 예쁘다. 엄마한테 딱이에요.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아버지는 집에 혼자 계세요. 완전 망가지셨어요. 그래. 네.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제가 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인수가 어떻게 되든 이제 내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 잘하신 거예요. 엄마 인생 사세요. 그럴게.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지금 문학 동호회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모임에 가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윤도현 씨와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가끔 같이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로맨스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예요. 이정아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어둡고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빛이 나요. 나는 웃었어요. 거울을 보면 나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관리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해요.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이정아 씨, 한은경 얘기 들었어요? 집을 팔았대요. 네. 8억짜리 집을 6억에 금매로 내놨다가 팔렸대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봐요. 8억짜리 집을 6억에요. 2억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룸에 산대요. 혼자서.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무슨 병인데? 폐렴이래요.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 엄마는 안 오실 거죠? 응. 나는 안 갈게. 내가 챙겨줘.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40년 전 20살의 박인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40년을 그 사람과 살았어요. 이제 나는 예순이에요. 늦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도현 씨였어요. 이정아 씨, 내일 벚꽃 축제 가실래요? 동호회 사람들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좋아요. 갈게요. 그럼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새로 산 연분홍색 블라우스가 좋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내가 보였어요. 정화야, 이제 행복하자. 40년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는 이제 나답게 살 거예요.